birthday, 17th birthday, I got the biggest flowers, and I had no idea who they were from, and it had a card in it. 17살 때 꽃다발과 함께 생일 축하 편지를 받은 미국 여성 베일리. 생일 축하 편지는 매년 생일날이면 집으로 배달되어 왔고 21살 생일 때 꽃다발과 함께 마지막 편지를 받습니다. This is my last love letter to you until we meet again. I don't want you to shed another tear for me. 베일리 아빠는 6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세상과 이별하기 전 사랑하는 딸을 위해 5년치의 생일 축하 편지를 쓰고 꽃집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5년 동안 딸 생일날 제 대신 꽃다발과 함께 이 편지를 이 주소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 부탁을 할 때 아빠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유. You are and will always be my most precious jewel I was ever given. That's my favorite. 트럭이 다가오자 어미새는 야들아 토끼라.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린 자식들과 헤어지는 건 어땠어? 가상현실, 실제가 아닌 인공환경에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딸을 만난 엄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해를 했는데 거기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 하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항상 엄마 내 생각했어? 맨날 나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나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나 예뻐? 예쁘지? 너무 예뻐 우리 나연이.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보통의 우리들도 가상현실에서 하늘나라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이렇게 한번 만나고 나면 오히려 그리움에 미치도록 보고 싶어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참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 얼굴 중요한 게 아니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분, 네덜란드 전 총리 파나흐트. 이 네덜란드 전 총리는 얼마 전 동갑내기 부인 외제니 여사와 함께 손을 잡고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파나흐트 전 총리 부부는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고 부부는 생전에 남편을 놔두고 그리고 아내를 혼자 놔두고 본인만 먼저 떠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두 손 꼭 잡고 같이 이 세상과 인사를 했습니다.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 네덜란드.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 2022년 기준 안락사를 택한 사람 중 동반 안락사의 비율은 5.1%였다고 합니다. 100명 중 5명은 노부부가 같이 눈을 감고 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하였는데 마지막이란 단어는 참 왠지 모르게 가슴 아픈 단어. 내 옆에 70년을 같이 했던 동반자와 손을 잡고 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했던 순간은 조금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 싶은데 70년간 함께 산 와이프를 부를 때 항상 my girl, 내 여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마이걸 당신과 잘 살았어. 이제 떠날 때가 된 모양이네요. 그래도 당신과 같이 떠날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구려. 안락사를 어쩌면 한국도 합법화한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쩌면 내가 죽기 전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와이프와 한 날 한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길. 에휴. 이 남성은 이 아이의 아빠이고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죽는 건 겁나지 않았지만 딸 조시 결혼식에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미안해하는 아빠를 보고 딸이 제안합니다. Dad, let's get married beforehand. 이날 목사가 주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진짜 결혼식에선 아빠를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처럼 아빤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갈 거야. 11살 딸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난 살에 얻은 딸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아유. 아이의 표정을 보니 결혼식 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들 울지 않았을까. 아빠 짐은 곧 이곳을 떠나겠지만 딸에게는 이 기억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뭔가요? 행복의 기준은 아마도 비슷하면서도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죠? 여기 진짜 행복하게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 아실 겁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얘기를 1, 2분 내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돈 많이 벌고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그래서 세자 노항제 여기에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톨릭 사제의 길로 인생 진로를 바꾼 것까지는 뭐 종교적인 힘이라 치고요. 2001년 6월에 신부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그해 12월에 해외 선교 활동을 위해 내전으로 폐허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남수단, 이것도 누가 뭐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돌아다니셔가지고요 가장 열악한 환경을 찾으신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2008년 11월 대장암 4기 진단받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고요. 병원도 없는 이곳에서 아픈 환자를 돌보는데 보통 하루 환자 수가 수백 명이었고요. 밤늦은 시간에 환자들이 문을 두드리는데 단 한 번도 실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나환자촌에 매주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시고요. 한세 있는 환자나 뭐 아픈 사람들을 뭐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그냥 환자가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도 불쌍해 보이는 이 남수단 사람들이 자그마한 것에 기뻐하고 조그마한 어떤 관심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성당의 신부님들도 성직자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도 매일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가톨릭 신자이고 대학교 때 동아리가 가톨릭 학생이 있어서 신부님들 가까이서 배워왔는데 같이 소주도 한잔 하시고 야구도 보러 다니고, 신부님들도 기계가 아닌 이상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행복할 수는 없는데. 혼자서 행복하세요? 그냥 행복해요. Even now, I'm not believing that he is passed away already. I'm not believing. 이 아이는 현재 듣지 못하지만 잠시 후 의학의 힘으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는 세상의 소리를 처음 듣는 저 순간을 Hey, Graham. Hey.
신부님이 행복하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아직 100%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남수단 안에서도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고요. Ya, kenayan? 한 번은 동봉 스님과 한센 마을을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걸 만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보름이 질질 흐르는 그 환자를 어떻게 만지지? 그런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하룻밤 자고 가라는데 그걸 그냥 나왔어요. 내가 아마 그 친구였다면은 저도 같이 잤을 거예요. 근데 전 그게 이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역시 그는 성자였구나. 남수단 톤주 사람들에게 이태석 신부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요. 이태석 신부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경책에서 읽었던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유일하게 우리한테 안식을 주러 찾아오는 분이다. 그러다 보니 이태석 신부님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Doctor, because of the Father John Lee, you raise your hand. 고 이태석 신부의 생애를 담은 교과서를 발간했습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시민생활 교과서에서 2쪽에 걸쳐 그리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3쪽에 걸쳐 이태석 신부가 조명됐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태어났을 때부터 남수단에 오게 된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예전에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영상을 2차례에 걸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태석 신부님은 가톨릭 사제이기 전에 의사였습니다. 이태석 신부님께서 계셨던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주는 제 생각에 아마 신석기 시대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전기, 전화, 문명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기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거의 있는 것이 없죠 거기는. 그리고 뭐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 뭐 휴지 이런 것은 아예 뭐 생각도 못하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결정해서 그 순간에 여기 와야 되겠다. 이게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하는 게고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오는 거예요. 600명의 나병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시고 톤주에서 가난한 나병 환자를 치료해주는 유일한 의사였다는데 한 어머니가 자기 이제 여자애를 꼬마애를 데리고 배급하는 날 데려왔어요. 환자는 아닌데 근데 이제 피부 병변이 좀 이상한 그런 병변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병인 것 같다고 피부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간단한 그 무좀 같은 거예요. 나병 아니시라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아주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반응하고는 전혀 상반된 아주 약간 그 실망한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손을 보니까 손에 이제 그 받을 기름, 식용유를 담기 위한 통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받기 위한 그 비닐 포대를 이제 들고 온 거예요. 그거 이제 그거 받는 기대함으로 왔었는데 이제 나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실망한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가난이 참 이 정도로 처절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불렀어요. 뒤로 이제 사람들 다 부른데 주면 안 되니까 조용히 불러서 이제 식용유도 좀 주고 그리고 옥수수 좀 드리고 그랬었는데 나병 환자에게만 주는 옥수수랑 기름 받을 기대에 딸이랑 왔다가 나병이 아니라는 말에 큰 실망을 했다는 얘기. 이런 걸
그걸 가지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지. 가톨릭 성직자로서 일반인이 흉내낼 수 없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시기에 현재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뭐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희망을 잃었다, 미래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다수의 전공의들의 생각과 말에서 나온 얘기일 텐데 진짜로 이건 너무 이기적인 개소리고. 현재 병원을 잠시 떠나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구글에서 이 영상을 추천 동영상으로 보내서 실수로라도 아이고 잘못 눌렀네. 클릭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그 방금 안녕하세요. 방금 그 얘기했던 몸이 불편한 데가 있어. 그래서 저 이렇게 팔이 교통사고 때문에 한 4년 전에 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절단을 좀 했어요, 팔을. 이 젊은 여성은 팔 하나를 사고로 잃은 여성이고 남성의 어머니에게 둘이 결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머니 몰래 촬영된 몰래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충분히 너무 마음적으로나 잘 맞고 이러는데 우리 둘은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는 또 이제 우리 외에 다른 이제 시각이잖아. 어떻게 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할지. 어머니 지금 놀라신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우리 둘은 진짜 너무 나는. 야, 어떤 부모라도 참 저 상황에서 저렇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가 지금 6개월 만났다고 얘기했잖아. 거기에 동정이 들어가 있냐? 미안해요. 아니에요. 동정이라는 게 들어가.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야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 냉정하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인생을 살아봤잖아. 별점이 있다고 보면 그게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너가 불평을 안 하더라도 또 이쪽 네가 뭐라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세상은 혹독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네가 품을 수 있냐는 거지. 네가 만약에 진짜 결혼 생각이 있다면 얘는 몸이 불편한 애야 하고 해버리면 안 돼. 너나 나나 똑같아라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불편하니까 이거 못해 이거 아니고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마음을 헤아린다고 치지만 동정을 하면 안 돼. 그건 결혼 생활로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쳐다볼 때 어떤 동정이라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 결혼을 하지 말고 똑같은 위치에서 들어가자는 얘기지. 저희 뭐 예쁘게 만나도 괜찮을까요? 일단 나는 로이가 아들이 좋아하니까 나는 자식을 하고 좋아한다면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만나게 됐으면 너가 좀 안 아팠어. 마음이 진짜 안 아팠으면 좋다면야 나는 생각없어. 딸 둘을 가진 아빠인 이웃집 풍경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답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어머니가 존경스럽고 요즘 뉴스 보면 나이를 흠뻑한 어른들이 참 많은데 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헬렌 켈러가 쓴 수필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 소박한 3일간의 여정,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던 것들입니다. 살면서 알고는 있는데 늘 잊고 지내는 것. 근데 읽고 나면 엄청 후회를 하죠. 다시 뵙지 못하는 때가 되면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아빠는 암으로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딸과의 마지막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그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딸이 어릴 때 결혼식 날 같이 춤을 추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빠 짐은 결혼식 2주 뒤 이 세상을 떠났지만